77쪽을 보시는데요. 77쪽 서설의 토지 이동의 의의가 있죠. 토지 이동의 개념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소유자의 변경, 주소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런 것들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등급의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대장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뭐가 있었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대장의 등록사항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헌재 결정내는 지목 변경 거부 처분에 대한 결정내라고 했죠.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 토지 이동, 특수한 토지 이동 설명이 됐고요. 넘기겠습니다. 측량 여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소재, 지번, 지목과 관련된 건 조사, 면적, 경계, 좌표값과 관련된 건 뭐라고요? 측량.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시기는 나중에 보실 거고 이제 원칙은 신청이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신청도 원칙은 뭡니까?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다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대위신청. 대위신청 밑줄 치죠. 첫 번째 동글뱅이 1번에 공공사업 밑줄 치셨습니까? 2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밑줄. 3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밑줄. 4번에 채권자 대위신청 밑줄.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 몇 개가 있습니까? 8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렇죠. 그 다음에 특례규정 나와 있죠. 특례규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이 나와 있죠. 직권. 첫 번째 줄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밑줄. 2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밑줄. 3번에 토지 이동 조서 작성 밑줄. 그 다음에 아래 쭉쭉 내려가 보시면 수수료 위에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고 되어 있죠. 지적공부 정리 밑줄. 요 순서까지 암기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79쪽을 가보시면 특례규정 나와 있죠. 있습니까? 거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셔요. 98페이지 화살표. 98페이지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98페이지로. 98페이지 가보시면 (11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나와 있습니까?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토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쭉 12개가 나와 있죠. 이거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안 외워요.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시험에도 안 나와요. 오른쪽을 보시면 신고기한이라는 문구 나와 있습니까? 신고기한.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깔끔하게.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개수도 달라지니까 지번 바뀌겠죠. 지목도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달라지니까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거 싸그리 바뀝니다. 맞아요? 그렇죠. 따라서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납니다.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리 알려줘야 돼요.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자는 알릴 고자입니다. 혹시 민법에서 간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공부한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관념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 이를 신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 이동을 얘기할 때는 토지 이동 신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토지 이동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죠. 맞습니까? 신청. 이 신청은 청자가 요청한다 할 때, 청구한다 할 때 그 청자예요. 요청한다 할 때. 그래서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신청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떤 결정을 요청하는 거. 의미가 다르죠. 토지 이동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이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조만간 신청할 때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알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신고. 즉 도시개발사업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리는 겁니다. 조만간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라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신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의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사유 발생할 날로부터 15일까지.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15일, 정말 자주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15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라고 알려주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알려주라는 겁니까? 15일. 그렇죠. 그 다음에 첨부서면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 나와 있는데 첫째 줄 보시면 이 특례 규정은 누구만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반가로 1번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2번.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는데 토지 이동을 원한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요청. 따라서 두째 줄에 요청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3번을 보시면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가 뭔지 공법 시간에 하셨습니까? 네, 토지를 교환하는 거. 이를 환지라고 불러요. 토지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니까 토지가 교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 밑줄 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치십니다. 여기서 가름은 대신한다라는 일본식 용어예요. 대신한다. 그래서 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파산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동그라미 치십니다. 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각종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하겠죠. 누가 합니까?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밑줄. 파산 선고를 받았으면 사장님은 도망다니고 있겠죠. 뭐 여간에 이제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주변에는 소주병, 막걸리병, 양심이 없는 사장님은 저기 양주병도 있겠죠. 짜증나게. 네. 도망가고 있을 테니까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밑줄 치시라고 했죠.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시점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밑줄 치십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결정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고 사업 시행자가
그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결정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우리 공간정보법은 소급시킵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시키느냐?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까지 소급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준공된 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밑줄 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81쪽을 보십니다. 81쪽에 신규 등록의 신청 나와 있죠.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을 하나씩 보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신청이죠. 그 중에서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일정한 기한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칙을 보겠다는 겁니다. 원칙을. 그러면 먼저 신규 등록 신청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인데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입니다. 미등록 토지. 어떠한 경우에 미등록 토지가 나타나느냐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다면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맞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무인도를 맨 처음에 발견한다면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무인도. 이러한 경우에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미등록 토지도 통치권의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따라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될 겁니다. 이때 미등록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수집할 때고 이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 부분과 졸았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 부분과 소유자 부분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등록할 때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있겠죠?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걸 뭐라고 부르겠다는 겁니까? 신규 등록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 이 신규 등록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돼요.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가태료가 부과되느냐. 가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또한 이 신규 등록 신청을 통해서 소유자가 등록이 됩니까? 소유자가 등록이 되니까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책을 보겠습니다. 이 신규 등록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거기 2번에 신청 절차에서 반가로 1번 신청인이 있죠.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첨부서면이 나와 있죠. 이 첨부서면이 뭘까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확정 판결서에 갑이 소유자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갑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 증명되겠습니까? 첫 번째 확정 판결서 꼭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공인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준공검사 확인증 밑줄 치시고요. 공인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네. 누가 소유자가 되냐고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 경우 이를 공인수면 매립지라고 부르죠. 공인수면 매립지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다시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신축한 자가. 맞습니까? 우리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 물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죠. 187조 상서, 공영징서,
판결, 경매, 기타. 맞습니까? 기타가 거기에 들어가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할 때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187조 기타에 해당이 돼서 신축한 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 민법 187조 기타에 해당이 돼서 매립한 자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매립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무조건. 민법 187조에 의해서. 되셨을까요? 맞아요. 매립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매립을 다 하게 되면 완료가 되면 관할관청에 가서 확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당연히 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 돼버리니까 관할관청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완료가 되었음을 확인을 받습니다. 이를 준공검사 확인증이라고 불러요. 준은 완료준, 공은 공사. 그래서 준공이라 하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을 텐데 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누가 매립했는지가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되겠죠. 따라서 매립한 자가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 기록되니까 이 준공검사 확인증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뭐 여러분이 공법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실 텐데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지적공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으니까 지적공부 만들려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지적공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통은 지적공부가 없으면 등기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지적공부도 없고 등기부도 없다면 그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누구 소유로 봅니까? 국유재산, 국가 소유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도 없다면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 즉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총괄적인 관리청은 누굴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은 대통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소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나서 협의해야 되겠습니까? 협의하면 협의서 작성되겠죠. 협의서 안에는 국가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긴다라는 문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협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증명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협의서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기타. 노래 부를 때 치는 기타가 아니고요. 그 이외에 각종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협의서는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협의한 서류. 그렇죠. 협의서.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사본, 복사본이 될 텐데요. 사본이 다 들어가 있죠. 이유는 국가기관 사이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본을 제출해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81쪽 맨 마지막 줄에 확인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러한 서류를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야 되느냐? 옛날에 공간정보법은 따로 제출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 공무원을 우선한 겁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법 개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적소관청이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개정이 된 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확인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데 등록전환 신청을 보십니다. 등록전환 신청을 보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등록전환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전제로 깔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목을 몇 개로 나눕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합니다. 맞습니까? 이 28개는 또한 둘로 나눠지게 돼요. 10개와 18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토지들이 있어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땅값은 비교적 비쌀 겁니다. 맞습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목은 18개예요. 땅값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땅값이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싸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들.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은 18개입니다. 이 18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도 있겠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은 비교적 저렴할 겁니다. 땅값은 비교적 저렴하니까 지적소관청이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은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은 10개예요. 10개. 이 10개는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하느냐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 거 외우신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10개를 외워야 되겠죠. 18개보다는 양이 적으니까. 10개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의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돼요. 물론 이 기준은 옛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만들어졌을 아주 옛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여기까지는 아까 보셨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묘는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입니다. 이 10개의 지목은 거래가 잘 안 돼서 땅값이 저렴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없으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좀 덜 관리합니다. 나머지 18개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토지의 지목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에요. 10개 중에 하나.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되겠죠. 이 수집돼서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습니까? 네? 어려우셔요? 보기만 해도 나와야 될 텐데. 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18개 중 하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죠.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그렇죠.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록 전환 제도는 왜 만들어졌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느 쪽에서 등록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이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이 되니까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경계, 면적, 좌표가 훨씬 정밀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두 번째 취지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등록전환 제도는 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등록전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효율성 떨어지죠. 정밀도 떨어지죠.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는 등록전환 제도가 아닙니다. 즉 역은 등록전환 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 등록전환은 지목의 변화가 수반이 됩니까? 그렇죠.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니까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죠. 그런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고 암기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말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암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요 세 가지 지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임야도를 그린 겁니다. 임야도를 그린 거고요. 여기에 등록된 토지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임야대장에 같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렇겠죠. 여기에 토지들이 등록된 상태인데 지목이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 도면에 등록될 때는 지목이 정식 명칭으로 등록됩니까? 부호로 등록됩니까? 부호로. 임야의 부호는 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지목이 뭐로 바뀔까요? 대지로 바뀌겠죠. 그런데 대지는 저기 10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옮겨야 될 겁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야 되겠죠.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야 될 겁니다. 즉 등록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등록전환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은 뭐로 바뀔까요? 대 이렇게 바꿔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토지가 지적도와 임야도의 양쪽에 동시에 등록될 수 있습니까? 없죠. 이쪽에서 등록하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기 빈칸으로 내버려야 됩니다. 아파트가 안 들어섰으니까 여전히 임야인 상태예요. 그럼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요 나머지는 지우고 요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빈칸으로 내버려지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건 경제적일까요? 비경제적일까요? 비경제적입니다. 왜냐면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도 존치시키고 그럼 임야대장도 존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자가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장부도 있어야 될 테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겁니다. 공무원들도 귀찮을 테고 맞습니까? 따라서 이는 비경제적이에요. 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게 돈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합리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네. 시정해야 되겠죠. 시정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도 옮깁니다. 이것도 옮겨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빈칸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것도 옮기는데 아파트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지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리고 요건 폐쇄시키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때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이걸 말로써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말로써 전환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글자 갖고는 암기가 불가능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토지마저도 등록 전환을 합니다. 다만 지목은 안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그냥 등록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폐쇄시키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임야도를 그린 겁니다. 임야도. 그리고 지목은 여전히 임이에요. 임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들을 싹 베어버리고 밭을 설치합니다. 밭을. 여기는 인삼밭 설치했고요. 여기는 무밭. 여기는 배추밭. 여기는 또 고사리밭, 시금치밭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밭은 지목이 뭘까요? 전이죠. 전은 저기 10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10개 안에 없으니까 어디에 등록돼서 관리돼야 됩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맞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지적도로 옮겨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이거 지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전이라고 기록하고 지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폐쇄를 해야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등록 전환의 개념은 형식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질이 뭐냐에 따라서 등록 전환 여부가 결정이 돼요. 실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밭으로. 맞죠? 따라서 옮기긴 해야 돼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에게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안 바꿔줍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임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밭인데도. 왜?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말로 전환시켜야 돼요. 말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다시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임야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선이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 선의 이름은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는 선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 관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효율적이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얘기는 그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온 토지는 효율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해야 될까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맞습니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일지라도 이걸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무조건 등록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지목이 바뀌건 안 바뀌건 관계없이 무조건 옮겨서 등록해야 됩니다. 이때도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돼요. 되셨을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효율적 관리 지역이 되니까 무조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로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등록 전환해야 됩니다. 지목이 바뀌건 안 바뀌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지목 변경 제도는 아까 일반적 토지 등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할 수 있었죠. 여기서 5번에 지목 변경이 있었죠. 그 지목 변경과 이 등록 전환의 지목 변경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는 게 바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아까 5번의 지목 변경 제도. 이 안에서 지목이 바뀔 때도 있겠죠. 그게 바로 5번의 지목 변경. 이 안에서 바뀔 때도 있겠죠. 그게 바로 5번의 지목 변경이에요. 독자적인 지목 변경. 그래서 이 독자적인 지목 변경 제도와 이 등록 전환의 지목 변경 제도는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다른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축척의 변화가 뒤따를까요? 뒤따르지 않을까요? 뒤따르고 있죠. 그러면 이 축척의 변화는 아까 특수한 토지 이동에서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에서 그 독자적인 축척 변경 제도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네? 글자가 똑같으니까 같은 뜻입니까? 이 축척 변경 제도는 그 의미가 뭐냐면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뀔 때 이를 축척 변경 제도라고 부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의 지적도로 바뀔 때. 그런데 이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축척의 변화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등록 전환의 축척의 변화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여기가 다르죠. 그렇다면 축척 변경에 관한 공간정보법의 규정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다른 제도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 볼 거예요. 지금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전부를 보는 겁니다. 어려운 것까지. 이유는 반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얼마입니까? 6,000분의 1. 지적도는 얼마입니까? 600분의 1. 그렇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니까.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경계와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그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임야도보다는 지적도가 훨씬 정밀하게 경계와 좌표값이 그려져야 돼요. 주로 경계겠죠. 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측량을 통해서 더욱 정밀하게 그릴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측량이 필요할 텐데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을 목적으로 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경계와 보다 정밀한 좌표값이 수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다 정밀한 좌표와 보다 정밀한 좌표값이 수집이 되니까 이 정밀한 경계와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겠죠.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더욱더 정밀한 면적이 수집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수집되는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 전환이 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유념하셔야 돼요. 등록 전환이 될 면적이라고 불러요.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경계와 좌표값이 수집되고 보다 정밀한 경계와 좌표값을 가지고 보다 정밀한 면적을 측정해내는데 이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구해지면 이제 여기다가 등록해야 되겠죠. 면적은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이 된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등록하면 등록 전환된 면적. 요거는 미래, 요건 과거. 이거 이 차이점 느끼십니까? 네. 그런데 이걸 생략해요. 그래서 등록 전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여기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데 얼마로 등록되어 있느냐? 10,0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0,00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하겠죠? 10,001제곱미터로 등록할 겁니다. 즉 등록 전환될 면적이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 새로 구해진 면적과 기존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그 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차가 크지 않으니까. 즉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그냥 내버려 두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는데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는 면적은 11,000제곱미터로 등록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 면적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돼요. 왜냐면 이 임야대장도 폐쇄가 되겠지만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이거를 고칩니다. 얼마로? 11,000제곱미터로.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물론 도면도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의 면적은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여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나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를 직권으로 고친 다음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등록 전환에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84쪽을 보시면 등록 전환 이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게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대에 옮기는 것은 등록전환이지만 그 역은 등록전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나와 있는데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이걸 말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이거 암기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신청 절차 나와 있는데 이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합니까? 확인으로 대신합니까? 확인. 그래서 세 지출에 확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면적의 결정 금방 보신 겁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나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를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4번 면적의 결정 이것도 고급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분할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과목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안다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IQ 170이 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1, 2, 3, 4 정도는 1월, 2월, 3월, 4월 정도는 흔적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암기 안 되시고 이해 안 되신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험장에서만 고득점이 나오면 되겠죠.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좀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보통 이제 격주로 하는 학원이 있죠. 공시법령을. 그렇죠. 많은 학원들이 격주로 하죠. 공시법령을. 매주 안 하고. 우린 매주 하죠. 격주하는 학원도 있고 매주 하는 학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동형 모의고사 단계에서 제가 이제 양쪽에 다 해봤는데 점수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매기면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매주 하는 학원과 격주하는 학원이. 여러분들 운이 좋죠. 15점이 더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15점이면. 그렇죠.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분할은 분리해서 나눴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해서 나눴다. 할은 나눌 할자예요. 그렇죠. 이때 이 분할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더 중요하죠. 예외.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신청해야 해요.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 예외적인 일정한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지역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인데요. 갑이 가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그런데 이 갑이 사과 농사를 더욱더 열심히 짓기 위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다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와서 건물을 짓고서 사과 농사를 더 열심히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거용 건물은 이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수 시설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수원 안에 포함될 수는 없죠. 두 번째, 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입지가 될 수도 없죠. 그러면 이 부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대지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수원이니까 지적공부에는 뭐로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가수원으로 등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주거용 건축물은 필수 시설물도 될 수 없고 양입지도 될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대지가 돼야 됩니다. 대지가 돼야 된다면 여기에 대지로 기록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로 기록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따로 지적공부를 만들어서 따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따로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토지는 별도의 토지여야 돼요. 별도의 토지여야 되니까 소유자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서 별도의 지적공부 만들어서 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왜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정화지시설, 전기선 다 설치해야 되겠죠.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되셨나요? 다시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그림을 떠올리신 다음에 말로 전환시키면 이게 암기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불러요. 합쳐서 병합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합병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합병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 신청하는 것이고 합병하기 싫으면 합병 신청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면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합병 대상 토지, 요 토지들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이 될 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일 때 토지 소유자는 이 공익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 합병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12개의 지목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이에요. 12개. 뭐라고 했죠? 철제, 전, 구, 유, 수, 학, 도, 부, 체, 공, 장.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여기까지는 임야대적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에도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공공사업에 나오는 지목과 일치하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부채, 공장. 철제와 전구와 유수와 학도가 명예퇴직한 다음에 부채 공장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내놈은 제 친구예요. 진짜는 없어요. 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철은 뭘까요?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7개나 지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공부하시면 이게 쉽지 않아요. 개수가 많으니까. 나올 때마다 자꾸 읽으셔야지만 익숙해지십니다.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요거는 지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지목의 부호인데 요거는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아까 대의 신청해서 보셨죠? 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요것은 뭘까요? 체육용지. 요거는요? 공원. 요거는 차문자 공장용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시는 분은 없으세요. 제 수험생 중에서는 10월 달까지는 다 외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합병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합병 요건은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아직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민법 지식과 등기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합병의 요건을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해가 안 되셔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정도의 민법과 등기법 지식이 없으세요. 다만 반복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